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병화 신금일주에게 병운년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행위와 별개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관심과 주목도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화 신금일주에게 병운년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겁재가 되는 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애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드러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거나 사건 사고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자신의 존재감이 커질 거라면 애초에 병화신금일주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본인의 모습을 외부적으로 노출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본인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각종 작품 활동이나 예체능적 기와 재능, 말과 글이나 생산적 행위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 또는 각종 공격이 따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방어할 만큼의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향하는 부정적 기운들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굳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채널을 통해 맞설 때 결과적으로 더 큰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병화신금 일주 일지신금은 역마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 일간 병화를 기준으로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병화신금 일주는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에 의해 목표를 가지고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신금 일주에게 병운년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현실적 결실의 추구를 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움직임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지가 앞선다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병화신금일주는 병운년에 젖술에 배부르려 하기보다 공든탑을 쌓아가듯이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살을 빼기 위해 빠르고 쉬운 의료기술을 이용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병화신금일주는 병운년에 양인살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화신금일주에게 병운년의 기운은 일간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비겁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운을 풀어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나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확실한 재능의 결과물과 행동의 과정, 소통의 과정을 통한 생산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병운년의 양인살 기운은 큰 힘과 달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병화신금 일주 일지신금을 기준으로 병운년의 지지인 오화는 제살이 되고 일지신금은 지살이 됩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로도 불리웁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두는 느낌이 된다면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살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지의 기운 흐름에 있어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세상에 태어난 상태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신체가 자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살의 기운은 아직 발현이 안 된 기운인 만큼 긍정적 이끌림 속에서
기운이 드러날 수 있고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지신금지살의 기운이 오화제살의 기운을 이끌기에는 서툰 면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화신금일주는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형성된 강한 기운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덮치듯이 어떤 목표나 욕망의 추구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크게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면 그와 비례하여 동일하게 빠르고 큰 실망감과 좌절, 충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단계적이고 차분하게 기회의 결실을 추구하고 이루어간다면 계속 새로운 기회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화신금일주 일지신금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병화를 기준으로 병의 기운이 됩니다. 병은 실제 병이 난다는 것은 아니고 병이 난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잘 이해하기에 공감 능력이 좋을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하거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서 병원에 눕게 되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관조적 특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조급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변덕이 되면서 급격하게 다운됐다가도 다시금 급격하게 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병화신금일주 일간 병화에게 이 병의 흐름이 되는 일지신금은 편재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에 비례하여 그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병화신금일주가 때에 따라서는 다 가지거나 아니면 다 잃는 것에 대한 동등한 가치관념을 갖게 되면서 극단적 모험심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심이 잘 풀리면 큰 성과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풀리면 모든 것을 다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화신금일주는 신살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주 자체적으로 압록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병상에 누운 환자의 발버둥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동정과 도움을 끌어오기도 하는 만큼 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잠재적 힘이 있습니다. 이는 병화신금일주의 현실적 감각이 좋은 부분에 대한 주변의 필요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 병화신금일주에게 병운연에는 제왕의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제왕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정점에 이른 기운이기 때문에 그 힘과 기세가 최고가 되지만 또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홀로 도드라진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마음을 나눌 기운이 약하게 되고 외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통은 받는 입장보다는 주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거나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뚜렷하고 명확하며 솔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화신금일주의 병의 기운이 병운년에 제왕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크게 힘을 받는 느낌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한 힘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운년의 제왕의 기운은 병화신금일주의 병의 기운과 함께 할 때 중간에 힘의 완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충은 과정을 탄탄하게 밟아가면서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본인이 앞서 주도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다른 누군가를 앞세우고 뒤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병화신금일주는 병원연에 크게 채워진 힘만큼 안정적이고 단단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